대상자의 지원 체계는 이제 아까 뭐 설명한 부분하고 겹치는 것도 있는데요. 감정에서 솔직히 저신증이 생기는 많은 이유 중에 마음의 감정을 해소하지 않고 계속 놓는 게 많죠. 그래서 저신증에 걸린 사람들은 생각이 많고 또 굉장히 스마트하세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생각이 되게 많다 보니까 머리가 꽉 차죠. 그리고 감정을 잘 해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긍정 감정은 해소하시는데 부정 감정 잘 해소 안 하시죠? 그게 뭐죠? 아 좋아요, 멋있네요, 잘 됐네요 이런 거 잘하죠. 그런데 아 싫어요, 아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아 이거 불쾌하네요 이런 거 잘 못 하시죠. 그 보통은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들을 잘 해소하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대상자가 내가 이런 감정이 좀 싫었고 불쾌하다는 감정을 표현을 하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대상자의 감정을 해소하게끔 많이 들어주고 감정을 읽어주고, 그리고 욕구를 탐색해주고, 이제 스트레스 요인이 많잖아요. 그분 이제 병원에 나와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 뭐 이제 예전에 친구 관계도 깨어지고 만나는 사람도 없어지고, 그 옛날에 좋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내가 병원 생활을 뭐 몇 개월 하고 나오니까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뭐 친척들도 뭐 좀 이렇게 소원해지고 막 이렇게 관계들이 되잖아요. 관계들이 단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런 스트레스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저기 대상자의 편에 되어져서 소통할 수 있게끔 가족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죠. 대상자가 너무 집안을 안 치워, 그리고 활동을 뭐 이렇게 너무 게을러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동료 지원가로서 뭔가 함께 나와서 산책도 하고 그리고 대화도 하고 뭔가 같이 청소를 할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힘을 또 돋워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과의 소통했고, 그 다음에 지역자의 센터는 아까 말한 것 같이 선생님하고의 그 관계, 그런 부분, 그런 서류 작업, 중간 보고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엄청 단절이 돼요. 그리고 오해가 살 수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하려고 하면 이제 약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꼭 연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의료진과의 신뢰 소통, 대상자가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뭐 의사 선생님이 뭐 치료에 도움을 주는 분이지 해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치료의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그래서 병원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또 약물 도움을 받고 그 부분을 도와주는 거. 그리고 병원의 한 부분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상담 부분이 있어요. 상담. 여러분들 상담 받아보신 분 있어요? 상담 치료 받아보셨다. 좀 어떠셨는지 얘기하실 수 있나요? 먼저 해보고 할게요. 네. 상담 얼만큼 받으셨어요? 5, 6개월.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상담 받으시면서. 내가 이거 이제 좀 거쳐야 될 거 먼저 하고 그리고 그건 그러니까 생각을 네. 어떻게 네, 그래서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전화 후에는 달라진 건 못 봤어요. 네, 근데 어떠셨어요?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좀 많다는 거. 예,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되네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저는 처음에 호정일 의사님 네. 소통을 했는데 네.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속이 후련하고 계속 한 여러 번 하셨나요? 한 번. 한 번. 아, 네. 한 번의 경험도 되게 좋으셨네요. 네. 다른 분도 상담 경험 있으시죠? 네, 선생님. 발병하면서부터 네.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아, 몇 년 정도 하셨나요? 20년이나 상담 치료 하셨어요? 외래 말고 상담 치료로? 그러니까 약도 먹으면서 전신 치료. 개인 클리닉이니까 한 40분씩 온다고. 오, 20년 정도 하셨어요? 그럼 어떠셨어요? 네. 얘기할 사람이 그 친구나 가족이 그런 친구도 필수였고 가족은 네가 하면서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 선생님하고 막 얘기할 수가 없고. 네. 근데 많은 스트레스를 풀면서 직장생활 민감해서 그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네. 조언 들어보면서 하면서 좀 많은 걸 깨달은 것 같고.
네, 저 그렇게 길게 하실 분은 또 처음 뵀네요. 되게 그래서 그냥 많은 도움을 받으셨네요. 예,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시고 계시네요. 예, 예, 너무 정말 좋은 부분이겠어요. 네, 저도 상담 치료를 한 6년 정도 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개인 상담을 그 병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 정신건강 서울에 국립정신건강센터 있죠. 거기 의국에서 한 3년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일반 상담실에 가서 또 3년 이상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특성은 다 있지만 결국은 자기를 알아가는 거더라고요. 제가 저 자신을 몰라가지고 오해하고 제가 어떤 생각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정신증을 오래 겪다 보면 인지가 왜곡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도 내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가 있어요. 오해를 잘하는 거죠. 누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나는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거나 이 사람은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내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의 생각이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빨리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뜻은 많이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열등감이나 어떤 나의 그런 자격지심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빨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부정적으로 해석했구나. 그런 뜻은 아닐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서 생각을 바로잡아가면 오해를 덜 하게 되겠죠. 저 사람이 갑자기 저는 옛날에 어떤 더 황당한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어떻게 정도까지 왜곡이 됐었냐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여기 같이 서 있었어요. 어떤 뒤에 사람이. 근데 지하철 문이 열리니까 갑자기 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리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졸로 간 거를 내가 싫어서 갔나? 네, 엄청 엉뚱한 생각인데 그 정도로 생각이 그냥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확대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조금씩 이제 인지 받고 나서 저 사람이 저쪽이 더 편하고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절로 갔구나. 이게 정확한 해석이잖아요. 이제 약간 더 확실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나 자신에 대해서 우호적인가 아닌가 감정에 치우쳐서 어떤 사항을 해석을 한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저 사람들끼리 뭐 밥 먹으러 갔네? 나를 소외시키나?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뭐 미운 짓을 했나? 잘못했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됐고 어떤 그런 상황과 감정과 생각들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서 계속 오해가 되고 상처를 입었어요. 옛날 20대 때.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정신증으로 인해서 생각이 왜곡될 수 있구나. 이 잘못된 생각과 계속 환청망상에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생각이 이게 왜곡될 수 있구나. 남아있구나라는 걸 많이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상담치료하면서 그런 것들 뭐 오해하는 부분도 줄어들게 되고 착각하는 것도 줄어들게 되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료진과의 실내 소통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회복 당사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이 돼야지 회복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제 동료 지원가로서 경험자시고 또 전문가로서 활동하실 건데 어떤 부분이 있으면 도움이 될까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일단 병원에 입원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뭐 입원을 안 하고 약물 치료 없이 회복되신 분도 있죠. 근데 그분들은 말고 병원 입원 후 약물 치료 받는 분부터 생각할게요. 그래서 약물 관리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수시로 약을 먹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퇴원하면 약을 3번씩 먹잖아요. 보통 2번, 3번씩 먹잖아요. 그럼 낮에 너무 졸리고 막 처지고 막 생활이 반나절이 막 잠으로 자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되면 저녁에 한 번 약을 먹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직장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약물 관리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의 그분에 따라서 약을 먹되 그분이 너무 졸려한다, 아침에 너무 졸려한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권유할 수 있죠. 어떤 분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저녁에 한 번 몰아서 먹거나 낮에 2번 먹는 거나 똑같다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신경 안정제 이런 게 들어가면 아침에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신경 안정제 계열이나 뭐 그런 게 빠지면 솔직히 저녁에 한번 몰아 먹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항정 실제 주성분은 저녁에 한번 먹어도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물을 관리에 대해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몰라서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생활관리를 돕고 병식 이해, 병을 이해하는 것도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이 그런 부분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부하고 요즘은 유튜브 너무 잘 돼 있죠. 네. 유튜브 강의 많이 평소에 많이 들으시는 분 있으세요? 유튜브에 대한 정신 건강에 대한 유튜브. 예, 요즘 저기 촛불 배정규 교수님, 저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데요. 강의가 되게 좋아요. 촛불 배정규 교수님, 촛불 유튜브에 치면 돼요. 배정규 교수님. 그 강의가 요즘 그 상담을 전공하신 임상심리 전공하신 분인데요. 그 교수님이 당사자세요. 예, 조울증 당사자시고 굉장히 이제 회복되셔서 이 강의를 많이 하시고 굉장히 가족 교육을 처음 시도하신 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그 교수님인데 강의를 유튜브를 한 100개, 200개씩 막 올려놨어요. 너무 좋은 강의가 있어서 저도 있을 때마다 듣는데 너무 유익하고 계속 요즘 저기 인터보이스 뭐 환청에 대해서 망상에 대해서 환청 얘기하자, 망상 얘기하자 막 이런 지금 시대가 됐잖아요. 환청을 옛날에는 말하지 마세요.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환청도 망상도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 인생에서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단서와 실마리가 있거든요. 환청이 저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제가 저기 종교망상 뭐 가대망상 다 있었는데 그때 있을 때 제가 막 어떤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였어요. 싸움 잘하는 어떤 미카엘 천사가 된다는 그냥 황당한 건데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뭐 학교 폭력도 경험했고 아버지한테도 눌린 거 있고 이러면서 뭔가 이 분노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뭔가 발휘를 하는 게 어떤 힘이 센 사람으로 되는 게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이 그렇게 나온 것도 내가 어떤 힘이 약한 존재라는 것 때문에 강한 존재가 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망상을 이해하다 보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그리고 환청이 지금 나가 집에 저 바깥에 나가 저 누가 막 욕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대로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저기 환청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지금 환청에서 막 욕을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내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내가 나로 인해서 내가 이런 뭐 바보 멍청이 이런 소리가 들렸으면 내가 정말 그런 상태구나. 내 마음 상태가 내 마음이 그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바보 멍청이라는 거를 나한테 자책하는구나. 환청이 여러분들 자기 암시의 증폭인 거 아세요? 이 자기 암시가 증폭되면 환청이 들려요. 저도 환청을 많이 들었는데 뭐 욕하는 환청, 뭐 나중에는 달콤한 환청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뭐 동시다발적으로 한 5, 6개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이게 왜 생기냐면 자기 자신의 감정을 계속 누르고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불행할 때 환청이 들려요. 그래서 자기 암시에서 자기의 마음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너 그렇게 사는 건 바보 멍청이야. 이렇게 했을 때 그 바보 멍청이가 욕하는 소리가 내 마음의 그 감정을 읽어준 거죠. 그래서 그걸 부정적으로 이 소리 들으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귀한 실마리가 되고 지금 많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제 인터보이스나 이제 단체들이 있잖아요. 환청 그런 것들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 있으세요? 다 아시죠?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제가 얘기한 거. 환청에 대해서 환청 굉장히 심했어요. 심했어요. 네. 예,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많이 가라앉았죠. 네. 그 환청이 들려가지고 정말 밤에도 집에 나가고 용인까지 갔었어요. 아. 기차 안에서도 막 잡지책 주잖아요. 우리가 예. 거기에 뒤편에 막 이렇게 찍고 막 눈물 흘리고 막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게 되고. 네. 예. 근데 어떻게 지금은 좀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그 홍성에 와가지고 119 막 타가지고 엄마가 병원에다 연락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하는 소리가 병원에 입원하고 보호사님이 거기 응급실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입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약물 관리하면서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예. 네. 저기 환청이요. 자세하게는 들리지 않는데요. 네. 이렇게 뭐 지시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네. 약간 소리가 들리는 건 어떻게 해서?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쇳소리, 기계소리, 무슨 기계 찻소리, 소리가 아닌데 사람 소리인데요. 사람 소리인데 웅성웅성. 음성성이 아니라 이렇게 말소리가 들리는데 들리긴
드려요 분명히. 네. 제가 피곤하거나 그럴 때. 아 그거 저도 경험했어요. 네. 유사한청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거. 저도 그것 때문에 네. 리스페달을 먹고 있어요. 네, 그 이제 네, 그 뭐예요? 30대 초반에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안 생기다 생겼는데 네, 그런 거. 그게 이제 환청은 안 들렸는데 네. 잠자기 전에 귀를 너무 때리도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유사한청이라 그러죠. 유사한청. 유사한청인데 네.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귀가 딱 쩌렁쩌렁한 거예요. 저는 되게 심해서 심하진 않았어요. 리스페달을 먹고 나서 없어졌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유사한청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가 네, 맞아요, 갑자기 맞아요. 귀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귀를 막 네. 때리면서 네, 들렸어요. 네, 저도 네. 누구랑 얘기했던 네, 목소리가 맞아요, 여기 맞아요. 밤에 네, 들렸어요. 맞아요, 그 맞아요. 맞죠? 네, 맞아요, 선생님. 유사한청이. 네. 예, 저도 그래서 그것 그거 치료해야 때문에 되나요? 그래서 이제 너무 심하시면 심하지는 심하지 않으면 괜찮은데요. 네. 저는 되게 심했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리스페달을 올렸다가 네. 지금은 이제 좀 좋아져서 줄였어요. 심하지 않고 피곤할 때요. 피곤할 때 그래요. 네, 그렇죠. 피곤하면 이제 각성이 돼요. 아, 예. 내가 각성이 되면서 네. 있었던 것을 증폭 네, 이게 그렇죠. 증폭시켜서 생각이 네. 돼요. 예. 네, 그런 게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꽤 근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연구와 상담. 예, 상담은 솔직히 정신질환 있는데 왜 정신장애 있는데 왜 상담 받아야 돼요? 이게 아니라 상담은 꼭 필요해요. 네, 여러분들 약물 관리로 낫는 병이 아니죠. 완치약이 아니에요. 예, 완화제와 조절제지 고혈압, 당뇨 같이 조절 완화하는 약으로 먹는 거지 이게 완치약이 아니에요. 이 병이 예. 자기가 몸이 좀 너무 허하고 그러면은 더 들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이 들거나 지쳐 있을 때 네. 더 환청망상이 더 극복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커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왜 탐구를 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힘든 것들, 내가 평소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마음이 힘들었던 거, 그리고 아픔, 상처와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해하다 보면 아, 내가 뭔가 불안한 상황이나 염려되는 상황이 왔을 때도 아, 내 어떤 그런 기억들로부터 이런 게 그래 됐지만 그건 전적인 그런 게 아니다. 그걸 이해하면 불안이 사라져요. 불안이 가라앉을 수 있고. 그래서 상담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저는 약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을 한 10분 안 마시면요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약이 너무 세가지고. 그런데 등산을 다니고 하면서 약도 좀 줄이고 몸의 기력이 좋아지니까 약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약을 작게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생활하면서 뭐 별 어려움 없고 뭐 물만 좀 마시면 되니까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조금 제가 살이 좀 붙었는데 예전에는 좀 내가 말랐어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데 이제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고 이제 혈액순환, 신진대사를 이렇게 돌려주면 약부작용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몸이 거뜬해져요. 그리고 기력이 있어지니까 몸이 더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반대로 다이어트는 어떤 다이어트도 저는 이제 굶는 다이어트는 원치 않아요. 네. 다이어트는 저는 굶어서 다이어트 한 적은 네.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먹어가면서 사람의 몸은 정확하거든요. 네. 먹는 것보다 많이 소모하면 돼요. 땀을 흘리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몸이 정확하기 때문에 먹는 걸 작게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먹는 걸 굶어가면서 다이어트 하는 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약을 먹기 때문에 굶는 거는 굉장한 예민하고 짜증나는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뇌로 가는 게 탄수화물인데 만약에 대상자가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좀 약간 말리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병원에 나와가지고 뇌에 필요한 탄수화물이나 포도당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음식물이잖아요. 그거를 줄이면 뇌 에너지가 부족해서 재발의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다이어트 하다가 재발하신 분도 많이 봐가지고 먹을 거 먹어가면서 영양 삼시세끼는 꼭 드시고 운동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대상자들 거기 이제 환자분들이죠. 근데 제가 15kg씩 빼줬어요. 제가 다 했다기보다는 병원 시스템으로 운동 요법을 해서 15kg, 13kg, 그 12kg 빼고 나왔어요. 또 운동 하루에 3번씩 운동 30분씩 돌고 운동 프로그램으로 제가 태권도 하잖아요. 태권도, 권투, 그다음에 춤, 댄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막 돌리니까 또 식사 조그맣게 하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한 2-3달 있다가 15kg씩 빼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100kg씩 막 쪘어 들어갔던 사람들이 남자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관리하고 운동으로 네. 몸 관리를 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지인과 멘토 지역사회 소통인데요. 프렌드 동료 지원가가 먼저 친구가 되어주고 나서 다른 분들 학교 친구들 좀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던 것 같이 학교 친구 얼마나 좋아요. 학교 친구를 다시 찾아야 돼요. 예. 저기 커서 만난 친구는 학교 때 친구의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예, 저기 그만큼 저기 좋은 친구가 못 되죠. 그러니까 어릴 때 친구가 너무 좋은 친구들이에요. 초, 중, 고등학교. 그때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순수한 만남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락이 닿을 수 있죠. 요즘에는 SNS나 뭐 페이스북 여러 가지로 해서 찾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자기가 친했던 친구들은 다시 만나보고 또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자도 그렇게 좋은 친구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잠깐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병원에 들어간 건데 뭐 자기와의 뭐 사이가 안 좋아서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병원에 딱 들어가서 오래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너 왜 연락 끊고 뭐 나한테 왜 그랬냐면서 오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들어간 거니까 그거는 이제 진실한 친구는 안 읽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를 계속 만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실한 친구는 내가 병원에 들어가고 뭐를 해도 나를 이해할 수가 있는 친구가 진실하고 좋은 친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병원에 들어간 것 때문에 너 안 만나 하면 만나지 마세요. 좋은 친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 그 친구 관계에 대해서 지금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규칙적인 생활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수면, 식사, 운동인 것 같아요. 예, 수면, 식사, 운동. 수면, 잠을 여러분들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대상자가 만약에 잠을 잘 못 잔다, 체크를 그날 뭐 낮생활 때 너무 졸려하거나 그러면 밤에 잠을 깊이 못 잔 거예요. 그리고 약에 취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수면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이런 동료 지원 하시는 분도 그렇고 자기 수면을 또 체크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면 관리를 체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보다는 일어나는 시간을 더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야지 하루에 그 규칙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밤에는 뭐 조금 늦게 자고 조금 빨리 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어나는 시간은 항상 동일하게, 저는 항상 동일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패턴이 계속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아침에는 너무 피곤하잖아요. 커피 한 잔 드세요. 저는 뭐 커피 뭐를 몇 잔은 마시거든요. 근데 아침에는 꼭 모닝 커피 해주는 거 좋더라고요. 빈속에 너무 먹으면 속이 쓰리면 뭐 간단하게 먹고 커피 한 잔 먹으면 뇌가 좀 빨리 좀 이렇게 반응을 해서 잠을 빨리 각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마시면 또 약간 나중에는 뭐 카페인 중독도 뭐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하루에 3잔 정도는 좋은 것 같아요. 3잔. 대상자도 너무 졸려한다 그러면 뭐 아침에 커피 한 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마실 수도 있겠죠. 뭐 종교 생활은 뭐 여기서는 이제 종교 얘기가 또 얘기하기 좀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종교가 있으시다면 어떤 자신의 그런 감사 생활이니까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진짜 건강의 하나의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는 막 불만 불평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몸이 계속 안 좋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계속 부정적인 게 쌓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감정이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서 다 계시잖아요. 여기 와서 이 교육을 듣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이 자체가 감사해요. 그러니까 또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아침에 밥 맛있게 먹었네? 감사합니다. 예, 뭐 자신한테 고마워할 수도 있고 가족한테 할 수도 있고 이 기간에 감사할 수도 있고 뭐 종교가 있으신 분은 뭐 절대자한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감사 생활을 해보고 그다음에 정신건강교육이나 가족교육 만약에 대상자가 뭐 정신건강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 센터에서 하는 정신건강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도움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건강교육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병관리나 생활관리가 된다 안 된다에 큰 좌우가 되거든요. 꼭 얘기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가족들이 대상자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가족 만약에 이런 게 있잖아요. 쟤는 뭐 안 돼. 쟤는 뭐 말도 안 듣고 고집도 세고 지 맘대로 해. 그리고
뭐 이 나이에 나이가 뭐 몇 살인데 저러고 있나?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꼭 가족 교육을 듣도록 계셔야 돼요. 그렇게 막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부모가 문제일 수가 있어요. 부모가 문제 부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녀가 이제 이 대상자가 집에 왔는데 집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계속 잔소리하고 감정을 심하게 얘기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시 갈 곳은 병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아니면 시설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가족이 다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부모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가족 교육을 받아서 대상자를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를 알게끔 뭐 이렇게 권유를 해야 되죠. 요즘 패밀리 링크 뭐 여러 가지 기관들 가족협회 신지혜 여러 기관에서 저기 또 센터 용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센터에서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받게끔 가족 교육 꼭 권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진 여기까지 이제 회복 당사자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잠깐 쉬었다 할 생각인데 아니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예, 좀 힘드실 건데 한 10분 정도 쉴게요. 예, 자, 질문은 그 개인적으로 좀 이따가 개인적으로 예, 네, 잠시 쉬십시오. 10분 쉬겠습니다. 50분까지요. 예. 그러면 좀 이따 사람도 있을 때 같이 할까요? 예.